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튜디오입니다. 금리 떨어지니까 사세요. 금리 떨어지는 거 보고 생각해 보죠. 당장 하루하루 힘듭니다. 금리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피가 마릅니다. 이자 비용으로 가게가 휘청입니다. 소상공인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2030 힘들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 영끌 그리고 2030 뭐 계속 힘들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집에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5년 전쯤만 해도 이거 장사도 안 되는데 뭐 부동산으로 해갖고 뭐 어떻게 하면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물려버린 것 같아요. 대구 부동산 무진장 떨어졌죠. 무진장 떨어졌어요. 하반기에 반등 가능성? 그럼 뭐 어떻게 반등하냐 하면은 금리죠.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 금리 인하에도 별로 약발 안 먹힐 거예요. 대출 막으려고 이자를 높인대요. 소상공인한테 막 이렇게 뭐 이자 뭐 캐시백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장사꾼, 은행은 장사꾼입니다. 금융당국이 부채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은행은 올해 1.5에서 2% 정도 가계부채 증가하는 것으로 묶어둔다고 합니다. 은행이 대출을 조금 해준다? 그러면 이익을 더 많이 넘기려면 금리를 올리는 거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주담대 스트레스 DSR, 매수 심리 꺾을까, 수요 자극 뭐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요. 금리 하향 기대감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꺾이고 나도 꺾여도 꺾이는 게 아니다. 고금리 부담에 집값도 하락. 다만 올해가 주택 경기 최저점. KB부동산 보고서에서 집값 5%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그럼 우리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한 곱하기 3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이 통계 이런 게 함정이죠. 자, 그럼 올해가 최저점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또 금리 인하를 들고 있습니다. 자, 금리 과거에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기준금리 3.25%. 지금하고 좀 비슷한 기준금리 시점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3.5%니까요. 그때 시장금리가 5%예요. 은행이 예대 마진을 1.8% 먹었어요. 지금은 은행 요 시장금리도 저 12월 달 자료고 최근 거 수정했는데 3.98%가 그래요. 지금은 은행이 예대 마진을 0.5%밖에 안 먹습니다. 물론 기존 대출자 노란 선을 따라가는 요 기존 대출자들한테는 탈탈 털고 있죠. 기존 대출자들 잔액 기준으로 담보대출 금리가 얼마였냐면은 2.6% 정도 수준까지 있었어요. 이게 4.2%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지금 4.3%네요. 4.3%. 이거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기존 대출자들한테 털어내면 된다. 어차피 신규 대출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800조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1, 2%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8조 늘어나는 거 금리 좀 싸게 해줘요. 금리 싸게 해줄게. 하지만 소리 소문 없이 기존에 받았던 800조에 대해서 마진을 많이 챙기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 2.5%? 저는 올해 연말까지 돼봐야 많이 떨어져봐야 3%일 거예요. 근데 혹여나 금리가 내년에도 2.5%까지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은행은 예대 마진을 많이 챙겨 먹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시장금리는 똑같은 수준을 유지할 확률이 더 높다. 왜? 정부에서는 계속 가계대출을 옥죄라는 신호를 보내죠. 그러면 가상금리를 더 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비정상적으로 가상금리가 낮죠. 이 격차를 보십시오. 신규 주담대 빼기 기존금리, 신규 주담대 빼기 기존금리 이 두 개를 뺐습니다. 이 수치가 역대급으로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게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기준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이 폭을 넓게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한 열흘 전쯤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죠.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서 전세대출 DSR 규제 백지화, 금융위발 연내 시행 안 한다 했는데요. 금융위에서 다시 한다고 합니다. 이거 갭투자 망하는 갭투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 하게 되면은 나는 전세를 살면서 투자를 도모한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져. 갭투자가 없다면 투자가 없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투자 수요가 안 물리게 되면 급등이나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가 없다. 현 상태의 집값을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네, 쿠팡 알리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주에서 이제 한 1000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떨어진 거겠죠? 네, 제 영상의 질이 떨어진 건 아닐 거예요.
자, 전세대출 백지화 열흘 전에 나왔던 것을 반박을 하려면 좀 일찍 반박을 하지 10일이나 지난 이후에 백지화 번복을 해버렸습니다. 백지화 번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지금 시행되어서 대출 받으러 가니까 한도가 줄어들어서 갑갑하시죠. 그런 거 느끼는 분 계실 거예요. 그나마 지금이 대출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나마 올해 하반기 접어들면 요 실질적으로 DSR은 한 34% 정도 느낌이 날 거고요. 내년이 되면 실질적으로 DSR 30% 효과가 날 거예요. DSR 60%에서 40% 줄어드는 과정에서 집값이 20에서 30%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지금 또 이 DSR 실질적으로 30%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는 30% 이거 DSR 한도는 30% 정도 적용된다면 여기에도 따른 분명히 추가적으로 10에서 KB 부동산발 5%라고 했으니까 우리 체감으로는 10에서 15% 정도 더 집값 하락할 우려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매도 물량 52,800개. 내일 되면 또다시 최고치를 갱신합니다. 하루하루 1일 생각이 안 나네요. 계속 갱신해 나가는 형태. 전세 물량은 좀 빠지고요. 월세 물량도 조금 빠지는 형태. 그나마 요것이 부산 집값이 대구보다 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152건. 우와, 많네. 거래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3일치 거래량이 누적되어 나왔습니다. 이틀치라면 제가 110건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152건, 3일치가 152건, 많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죠. 자, 주간 기준으로 430건 정도 바라보고요. 자, 그렇다면 거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작년에 거래량이 가장 처참했던 때가 언젠가요? 네, 12월 달입니다. 갈수록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12월 달 거래가 가장 처참했어요. 지금의 거래량 수준이라는 것이 작년 12월 달과 같은 수준입니다. 1월 달 거래량 물론 늘었어요. 1,500건대의 거래량이라는 것이 1,900건대로 늘었어요. 서울 기준 어느 기준 할 거 없이 한 28%인가 이 정도 거래량이 늘어난 건 맞아요. 그래서 뉴스에도 막 나오죠. 1월 거래량이 반등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2월 거래량 다시 추락하죠. 추락할 수밖에 다시 1,500건 혹은 1,600건대로 거래량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 수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수순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가격 한번 짚어볼게요. 자, 대형 평형 제껴놓고 국평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84제곱미터 8억 4천 84제곱미터 8억 4천 84제곱미터 8억 8천 여기서 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거래되는 것은 좀 신축의 아파트. 자, 대형 평형 한 개 제껴놓고 이것도 40평대죠. 제껴놓고 국평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대형 평형 제끼고 광안자이 7억 2천. 야, 이건 2층이라고 하지만 50% 하락률이 50%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 자, 그다음 대형 평형 제껴놓고 그러면 레미안 장전 6억 4천. 고만고만한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 이게 무슨 일이고?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좀 이상한 거래 따지지 않겠습니다. 6억 이상 거래가 여기까지 다네요. 국평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구나. 네, 국평 중에서 롯데캐슬 마스터 6억 1천, 고점 대비 17%, 23%, 26%. (39% 하락) 39% 고점 대비 25%, 17%. 대충 이 정도로만 대충 짚어볼게요. 22%, 33%, 32%, 31%, 30%.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으로 살려면 이 정도 느낌. 근데 또 너무 구축은 재건축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 투자로 접근하기에도 그렇고 실거주로 사기에도 좀 서글프죠. 20%, 28%. 이 정도 느낌보다는 살짝 더 빠지는 게 부산의 평균적인 모습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요. 지나치게 높은 가격, 반등, 신생아 특례니 이런저런 바람몰이. 어차피 부동산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다. 무조건 부동산을 띄울 수밖에 없다. 무슨 돈으로 띄운다고요? 무슨 돈으로 띄운단 말입니까? 그렇게 부동산 띄우기에는 돈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 투입될 돈이 없다. 가계대출 정부 차원에서도 옥죄다고 했습니다. 옥죄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 총선을 앞두고 그나마 뭔가를 많이 내놔야 되는데, 규제 해제책이나 이런 걸 많이 내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걸 다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도 부동산이 안 뜬단 말이에요. 실질 소득은 점점 감소하는 그런 형국으로 갈 거고요. 가고 있죠. 갈 거고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30% 정도 하락하는 거 계속 많이 눈에 띕니다. 28.5% 정도 느낌 나나요? 여기 조금 떨어졌는 거 제외해놓고 살펴보더라도 네,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살 필요는 없겠다. 나머지 국평 기준으로 1000만원 안 되는 곳들도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괜찮은 곳들 많이 있습니다. 니 맨날 떨어지는 이야기만 하나. 어디 좋은 데 있으면 한번 추천해봐라. 어차피 가격 비싼 데가 좋은 데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모두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어디가 좋다고 콕 찍어주기를 바란다면 그 물량 떠넘기기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추천을 받을 준비를 하셔도 되겠네요. 살벌하게 떨어지네요. 살벌하게. 일부 반등은 있었지만 거래량 감소와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 재건축 같은 거 하게 되면 분담금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 연식 30년차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 힘을 못 쓰는 시장입니다. 그나마 저 비싼 아파트들은 조금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격 3억 아래쪽으로 생각보다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건당 거래대금, 그 다음에 거래량 N자 패턴 여기 속아서 작년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진입을 하시지는 마시라. 최근에는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그 효과가 예전처럼 2개월을 간다든지 3개월을 간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정책 효과가 무엇이 나오더라도 그 정책 효과가 한 달을 넘기기가 힘들다. 특히 이번 정책은 나왔을 때 거래량 증가하는 모습이 한 3주 정도 그 효과가 한 3주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분양권 조금 신고되고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지금 누락된 부분들이 다 신고된 건 아니고 아마 추후에 더 신고되어서 정정되어서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전세 거래량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아무튼 작년 2월달 대비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 지금 한 70% 정도 신고되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전전달 거래량이나 아니면 지난달 거래량이나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한창 전세가 많이 빠지는 시기는 좀 살짝 지난 느낌이 드네요. 그나마 전세 비중이 월세 비중보다 살짝 높은 모습, 전세 가격은 2월 달 들어서 빠져 있네요. 2억 3천 중반에서 2억 3천으로 빠지고, 늘어나던 전세도 4억 이상 전세도 다시 조금 조정받을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금 오르거든요. 월세 거래, 아이고 요거 숫자를 잘못 썼네요. 자, 이 정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